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은 변호사들 이경렬, 서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변협공인 서진수 변호사님을 모시고 얘기해 볼 텐데요. 서진수 변호사님은 지금 수원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네. 많은 이혼과 위자료 사건을 이제 담당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께 여러 가지 좀 질문 드리면서 내용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의뢰인분들이 이제 사무실 오셔가지고 위자료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좀 특이한 사례에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그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부부간에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청구를 많이 하곤 하는데 대부분 알고 있는 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좀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혼인 기간 중에 어떤 상대방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규책 사유 있는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단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흔하게 좀 일어나는 일들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정행위 같은 게 있고 또는 뭐 가정 내에서 어떤 폭행이나 폭력, 뭐 욕설 아니면 뭐 어느 일방을 유기한다거나 또는 뭐 혼인 기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들이 있을 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부정행위가 조금 비율적으로 많은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폭행, 그 다음에 또 좀 심한 욕설이 반복되거나 네. 뭐 그런 경우도 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부정행위에 조금 국한해서 좀 살펴본다면 부정행위라는 용어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기 좀 다소 추상적인 것 같아요. 부정행위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지 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부분은 뭐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네.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에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대법원 정리한 문구를 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네. 뭐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네.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건 뭐 성관계 정도 하면 당연히 뭐 이제 부정행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법원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수위가 낮은 입맞춤, 호응 이 정도만 가지고도 부정행위를 인정하기도 하고 네. 또는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걸로 서로 간에 뭐 사랑해, 이따 밤에 봐 뭔가 애정 표현을 하는 또는 뭐 자기야, 여보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연인 관계로 보이는 정도의 수준의 증거들이 좀 나오면 부정행위를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통죄에서 인정하는 범위보다는 넓게 네. 부부 간의 신뢰관계를 배반할 정도의 행위라고 하면은 좀 폭넓게 좀 인정하는 게 네, 판례의 맞습니다. 태도인 것 같네요. 부정행위로 인한 이제 혼인 파탄, 그래서 위자료 청구를 할 때는 배우자를 상대로도 청구를 할 테고 또 그 배우자와 어떤 부정행위를 했던 뭐 상간남이 되든 상간녀가 되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를 할 텐데 그 둘에 대해서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따로따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사실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네.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둘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피고 1은 뭐 배우자, 피고 2는 상간자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아예 분리해서 피고 1한테 별도로 소송을 하고 네.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별도로 소송을 하고 상간자한테 별도로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네. 또는 배우자한테는 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자한테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일종의 원고한테 피해자한테 주어지는 권리 같은 거기 때문에 본인이 권리 행사를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는 거고 뭐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다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뭐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자녀 때문에 네. 배우자한테는 조금 위자료 청구를 하기가 꺼려진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자녀들 보기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이혼 소송을 하거나 서로 간에 뭐 부정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뭐 입에 올리거나 하는 게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한테는 소송을 하지 않고 그 상간자에게만 남편을 꼬신 그 여자는 가만둘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하시는 사건도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제 상간자한테만 소송을 하는 경우에 또 당사자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결국에 이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같은 게 원고가 입은 그 정신적 피해,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의 네.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이혼까지 완전히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원고랑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는 조금 정신적인 충격이 덜하다, 적다라고 보아서 위자료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도가 이제 좀 아시면 되고
뭐 그게 상관이 없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의뢰인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한 혼인 기간을 유지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면은 이혼을 했을 때보다 조금 위자료가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네. 내용이네요. 주로 의뢰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좀 살펴봤는데요. 좀 질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중간에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